2020년 현재 한국 사회의 이슈는 자영업 폐업,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빚입니다. 우리 자식의 성공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결혼을 하고 나면 자녀 교육으로 지나치게 돈을 쓰면 나의 노후 준비가 그만큼 부실해지고 잠정적인 빚이 쌓입니다. 자녀에게 많은 지출이 일어나는 가정 중에는 맞벌이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을 잠시 느끼지만 주변의 자녀들보다 뒤처지는 게 의식이 되며 동네 놀이터보다는 학원 같은 상한선을 넘어서는 교육비 지출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당장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족이 크지 않게 느껴져서 월간 고정 비용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중 아이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아이가 커나감에 따라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리한 교육비 지출의 대전제는 우리 아이는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한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간다. 라고 전제를 깔고 이후에는 아이의 좋아하는 일의 행복보다는 그저 좋은 대학을 보내서 잘 나가는 것 위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연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를 나오면 성공하고 행복한 걸까요? 지금 현재 시점은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사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급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전문 분야도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분야가 상당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분야에 따라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사교육보다는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고 스스로 무엇에 소질이 있는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사람을 평가할 때 승자와 패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보는 시선이 컸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과거의 명문고, 명문대 엘리트 코스 박사과정 같은 스펙을 위해 들어간 과거의 어마어마한 사교육비들이 과연 현재 인생의 성공으로 만드는 확률은 몇 프로나 될까요? 물론 소수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주변을 보면 그것만이 성공의 길이었을까요? 앞으로의 미래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무리하게 빚을 내면서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먼 미래에 자녀에게까지 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화두를 던져보겠습니다. 직장은 전쟁터, 자영업은 지뢰밭.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포화 상태이며 인구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동네만 보아도 새로운 가게가 끊임없이 생기고 끊임없이 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쉬운 예로 편의점 같은 경우 담배 한 갑을 팔면 얼마가 남을까요? 예를 들어 4,500원짜리 담배를 하나 팔면 마진이 7.5%, 즉 337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와 벤사 비용을 제외, 담배 판매 조합비 등을 빼면 결국 담배 한 갑에 177원 정도가 남는 것입니다. 하루에 담배 100갑을 팔면 겨우 17,000원 정도가 남는 꼴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이니 담배 100갑을 팔아도 아르바이트 노동자 3시간 시급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사람들은 분명 있습니다. 창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 부족입니다.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창업 준비 기간이 1개월에서 6개월 사이가 50%, 1년에서 2년 사이로 준비하는 사람은 10% 내외였습니다. 창업보다는 취업을 먼저 생각하라는 전문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이 좋아해야 하는 일을 연구하고 충분히 현금 흐름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소자본으로 작게 시작을 해야 하며 처음부터 수익을 낼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 중에 한쪽이 계속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작게 창업 준비를 하면 준비 기간에 여유를 가질 수도 있고 처음부터 크게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빚지는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볼게요. 우리가 빚이 있다면 어떤 이유로 부채가 생기게 된 것인지 살펴봐야겠죠? 우선은 돈이 부족해서일 텐데요. 돈이 부족했던 이유는 나 또는 가족의 소비 지출, 부모나 타인의 부채를 떠안아서 혹은 투자를 위해서 지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서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등을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리게 되는데요. 빚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본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빚이 가족 중 여러 사람에게 흩어져 있다면 한쪽으로 몰아야 합니다. 한쪽으로 빚을 모으면 가족들 모두가 어마어마한 빚에 헤매지 않아도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신용 회복을 해서 정상으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 사람만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다른 사람들이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둘째는 여러 건의 빚은 한 건으로 몰아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신용등급을 계산할 때는 대출 액수도 중요하지만 건수도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즉, 대출 건수가 많을수록 신용등급이 낮아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급증을 없애야 합니다. 요즘은 정말 너무나 빚지기 쉬운 세상입니다. 빚을 두려워하고 가족들 안에서 누리는 작은 행복들을 찾아보세요. 빚이 있다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작은 실타래를 차근히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생각과 희망, 생각 속의 주머니를 구독하고 인생의 희망을 가져보세요.